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의금부 감옥의 처녀 귀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1610년 겨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옥에서 처음 잠든 날 밤, 허균은 꿈에서 자석에 끌리듯 순금부군당으로 갔습니다. 순금부는 고려시대에 치안을 맡아보던 관아 명칭이고, 순금부군은 그곳을 다스리는 신령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 중요까지도 관청의 부군당을 만들어 순금부군을 모셨는데 그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문을 여니 나이 17세 정도의 자줏빛 저고리에 엷은 황색 명주 치마를 걸친 처녀가 비녀를 꽂지 않아 헝클어진 머리에 찡그린 얼굴로 앉아있다가 허균을 보더니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부께서는 밝고 지혜로운 군자십니다. 지난 저녁에 하신 말씀은 저의 마음에 꼭 들어맞기에 숨은 원한을 풀고 싶어서 오시게 하였습니다. 처녀가 언급한 지난 저녁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걸 파악하려면 허균이 감옥에 갇힌 사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광해군 때인 경술년 겨울에 전시가 시행됐습니다. 이날 좌의정 이항복과 대제학 이정기가 상속시험관인 독곤관을 맡았고, 조탁, 이이첨, 허균, 이덕경, 홍서봉이 대독관으로 보좌했습니다. 이때 허균의 조카 호보와 조카 사위 박홍도, 조탁의 아우족일, 이이첨의 사위 박자홍이 급제했습니다. 이에 사헌부와 사간원이 사사로운 정이 개입됐다고 비판하는 글을 번갈아 올렸고, 이때 허균이 그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허균은 양반 집안의 적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차별을 반대하고 지방색 타파를 주장해 기득권층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임금은 허균을 의금부에 하옥시키라 명했고, 허균은 졸지에 여러 변방 장수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처음 들어가던 날 저녁에 같이 갇힌 사람들이 저마다 나무를 깎아서 남성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허균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금부군은 여자라서 이것을 매우 좋아하므로 죄수들이 복을 빌고자 만듭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은 감옥 신령에게 잘 보이고자 남근 상징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부터 순금부군은 17세 정도의 처녀 귀신으로 여겨졌기에 남성 성기를 좋아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좋아하실 거야. 죄수들은 나무를 깎아 뭉툭한 몽둥이 모양으로 만든 후 처녀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들을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무렵 미혼으로 죽으면 남자든 여자든 한을 품은 귀신이 되어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다고 믿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알지 못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안다면 어찌 감히 희롱할 수 있겠소. 귀신을 업신여기고 모독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 복받기를 구한다면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겠소. 허균은 남성 성기는 처녀 귀신을 위함이 아니라 놀리는 일이라고 나무란 것입니다. 이에 약물을 만들던 사내들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균의 꿈에서 부군당 처녀가 말한 지난 저녁에 하신 말씀이란 바로 그러한 지적을 가리킨 것입니다. 허균이 가벼운 절로서 담대하려 하자 부군당 처녀는 급히 일어나 허균을 붙잡으며 절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처녀는 열양의 큰 집안 출신으로 찬성볕을 아버지 밑에서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당시 처녀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어느 날 처녀는 들에 핀 꽃을 감상하고 뒤뜰에서 달을 구경하다가 밤에 북이 3번 울리자 혼자 앞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 불량배가 담장을 넘어와 처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음란한 짓을 하려 했습니다. 놀란 처녀가 크게 소리치며 힘껏 반항하자 불량배는 남에게 들킬까 우려하여 칼을 뽑아 처녀의 배를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담을 넘어 밖으로 달아났는데 그곳은 이웃에 사는
소생의 집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집안 사람들이 추적했더니 빗자국이 그 담장에 있었으므로 모두 그 소생이 처녀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순군부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소생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진짜 범인을 아는 피해자 처녀가 사망한 상황에서 누구도 소생의 결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일품 찬성의 딸이 당한 비살 사건이므로 형조사원부 한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번갈아 다스려 신문하자 소생은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처녀를 죽였다고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드디어 진범을 잡았다고 확신한 판부사 유종현은 다음 날 옥사를 종결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유종현 꿈에 비살된 처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커다란 검은 나비가 판부사의 모자 끝에 붙을 터이니 즉시 관리를 풀어 쫓아간다면 범인은 저절로 잡힐 것입니다. 잠에서 깬 유종현은 괴이하게 여겨 주위 관원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에 모두 모여 저마다의 꿈 내용을 맞춰본 결과 일치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현몽일지도 모르겠군. 유종현을 비롯해 재판에 관여한 관원들은 신중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한낮이 되자 어디선가 검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판부사 유종현의 모자 끝에 앉았습니다. 판부사는 즉각 수하에게 명했습니다. 곧 이 나비를 쫓아가서 만약 누군가에게 안거든 그놈을 잡아오너라. 판부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나비는 다시 날아가더니 마시장거리에서 어떤 사내의 곡병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곡병립은 구부정한 모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가세 일종입니다. 포졸들이 체포하자 그 사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을 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군부로 끌려온 사내가 단 한 번의 신문에 범행을 자백하자 사형을 집행해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이로써 처녀의 원수를 갚았고 소생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순군부 사람들이 죽은 처녀를 신령스럽게 여겨서 제사를 올리며 향불을 피웠습니다. 여기까지 자세히 밝힌 부군당 처녀는 몹시 답답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남자 성기를 깎아서 바치는 음란한 모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군당 처녀는 그런 일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옥에 갇힌 죄수 중 일부를 재판받기도 전에 죽게 했으나 200여 년이 지나도록 약물 만드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음이 너무 분통하고 슬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금 대부의 명철을 빌려 세상에 알리고자 하오니 잘 말씀해 주소서. 부군당 처녀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 애군이 무겁지만 견책의 은전을 받거든 남쪽 지방이 가장 길할 것입니다. 그 말에 허균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어찌 감히 밝은 신령이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허균은 일어나 읍하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신령스럽게 생각한 허균은 옥에 있는 동료 죄수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크게 놀라며 즉시 나무로 만든 약물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장수가 잇따라 풀려났고 허균은 남쪽으로 옮기게 됐으니 모두 징조를 통해 경험하게 된 신비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균이 자신의 특이한 체험을 기록한 순군부군청기를 재구성하여 각색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